출장을 가게 되면 담당 직원이 한 분이 거의 감시라고 할 정도로 붙어 계십니다. 이 경우에는 어떻게든 떨어뜨려 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꿀팁이 될 거예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식남의 킹입니다. 중국에서 뭔가 우리가 소싱을 하고 가전제품이나 CCTV를 그걸 양산하기 직전에 중국 업체에 방문해 보는 게 기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 중국 업체에 방문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믿고 따라오세요. 고고싱! 자, 오늘 패널 모셨는데요.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. 주식회사 CQ믹 윤신형입니다. 그 중국이 엄청나게 크잖아요. 대륙이잖아요. 그 날씨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표님은 옷을 어떻게 챙겨가시는 편이에요?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여름에 난방은 안 가려고 하는 좀 그 성향이 좀 있고요. 그 내륙 지방 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어느 날은 덥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추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두터운 옷도 좀 챙겨가시고 얇은 옷도 좀 챙겨가시고 뭐 옷을 다양하게 챙겨가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정보네요. 우리가 환전해야 되잖아요. 중국 위엔화를 추천드립니다. 거기서 원화나 달러가 결제될 확률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. 그렇지 않으면 좀 익숙하신 분들이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2년 전 마지막에 중국 갈 때 그래서 알리페이에다 충전해서 갔더니 굉장히 편하더라고요. 충전만 된다라고 하면 그 이상 편한 거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, 저는. 중국이 지금은 오히려 이런 그 전자페이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거의 이제 현금 잘 안 쓴다고 봐야 돼요. 팁 자체도 이제는 막 QR코드로 찍어서 팁을 주니까. 그렇죠. 이렇게 이름표에 QR코드에 뭐 3위엔, 뭐 4위엔 이렇게 찍어주는 이런 팀 문화가 성행하고 있습니다. 이제 처음 가시는 분들은 그럼 출장 비용에 대해서도 좀 예산을 세워야 될 텐데 비행기나 호텔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? 바잉 파워가 있다면 비행기 좀 끌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. 그 사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동등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어떤 쪽에서 한쪽을 크게 접대까지 할 필요는 저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는 뭔가 요구하러 갈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경우에 타 회사의 비용을 사용했다라는 거는 요구사항이 제대로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. 비행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내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가야 돼요 거기까지 목적지까지?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지하철 혹은 택시를 타고 왔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발주 금액과 비례합니다. 일이 조금 더 진행되고 조금 더 실적이 나오면 픽업의 수준이 우상향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우리가 중국에 가면 부딪히게 되는 게 통역, 언어입니다. 보통 어떤 걸로 대화를 하죠? 대부분은 영어로 대화를 하죠. 중국 회사도 외국어를 쓰고 저희도 외국어를 써가지고 둘 다 핸디캡을 하나씩 갖고 가자 뭐 이런 의미에서 쓰는 건데 가끔씩은 저희가 한국어로 말할 때나 중국인들이 중국어로 얘기할 때 서로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. 중국 업체랑 미팅하러 갈 때 전 중요한 미팅 자리면은 저는 통역 중국말 할 수 있는 친구를 데리고 갑니다. 그 파트너들이 쉬는 시간에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고 비밀 정보들을 이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절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척을 하면 안 되죠. 맞아요. 그게 핵심이죠. 거꾸로 그 중국 파트너분들도 한국말 잘하시는 분이 많아요.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한국말이든 중국말이든 영어든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. 네, 그렇습니다. 외국이라고 쉽게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. 미팅할 때 한국 분들이 그 중국 업체들 되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막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예. 미팅할 때 막 소리 지르거나 막 가격 깎아야 돼, 뭐 품질이 문제야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하는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? 흔히들 차이니즈 타임이라고 부르는 건데 적게는 10분, 길게는 한 1시간 반까지도 미팅 시간이 늦게 나옵니다. 왜 늦게 나오는 거죠? 제가 생각할 때 약간 기선제압이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. 맞아요. 한국 사람들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뭐 1시간만 지나면 거의 방전되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럴 때 딱 들어와서 이제 흥정을 하는 거죠. 네. 그게 하나의 전략이라는 거죠. 그쪽에서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늦더라도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그냥 재밌는 거 보시고 여가를 즐기시고 창가도 보시고 이러면서 언제 오나를 계속 시계를 들여다보는 행동만 안 하시면 간단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. 어느 순간 정도 지나면은 처음에는 뭐 과한 걸 요구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온 게 좀 아쉽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렇게 딜을 할 때 약간 조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갈 수 있잖아요. 네. 저는 제일 답답했던 게 중국은 네. 왜 시원한 물을 안 먹고 막 미지근한 물을 먹는지 모르겠어요. 뭐 건강에 좋다고는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여름이나 특히 더울 때 따뜻한 맥주, 따뜻한 물,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거는 상당히 고역스럽죠. 맞아, 힘들어요. 그래서 제가 중국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배운 게 저는 얼음물 주세요, 시원한 물 주세요였어요. 그래서 저는 빙쉐이 이거 제일 먼저 배웠습니다. 네. 저 같은 경우는 빙내시.
그게 뭐죠 그게?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이스 그건 좀 몰랐는데 빅 뭐요? 빅 메이실. 빅 메이실? 빅 메이실 카페.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중국 사람들 술 되게 잘 먹는다고 알고 있잖아요. 가자마자 막 술 먹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낮술 어떻습니까?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어떤 과도한 요구들을 하러 가셨을 경우에는 아마 낮술부터 권할 겁니다. 왜요?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은 덜 됐다는 뜻이겠죠. 아 그래요? 출장이라는 기간들은 보통 정해놓고 가는 건데 그 출장 기간 동안 뭔가를 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낮술을 마셨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뭐 업무가 어렵겠죠. 예, 업무가 어렵다라는 것은 그 더 이상의 요구사항들을 협의할 수가 없다는 뜻이고 이 경우에는 출장 중에 하루가 사라지는 거죠. 한 번 더 미팅하게 되면 공장 견학도 좀 시켜주잖아요. 우리가 공장 견학을 할 때 내가 만들 제품들을 어떻게 잘 만드는지를 잘 보고 와야 되는데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? 공장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바로는 뭐 발주를 하셨던 제품들이 입고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즉 생산이 완료됐을 시점에 가서 완성물을 보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. 완성물이 발주한 제품과 사양이 똑같은지 이걸 먼저 확인을 하시고 완성품이 완벽하다면 공장의 시스템이 그만큼 완벽하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으니까 제품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는 어느 부분에서 생산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단지 규모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그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연구 인력이 있는지 좀 확인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실제로 전자제품이 아닌 생필품 같은 경우는 직접 개발하는지 아니면 남이 만들어 온 거를 인가공부하는지 저는 그 부분도 저는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입니다. 저는. 네네. 연구소와의 미팅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로드맵들을 확인하는 바로는 연구소 미팅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. 보통 중국에 갈 때 한 업체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업체가 정해지면 근처 업체를 알아보고 여러 개를 둘러보는데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출장을 가게 되면 담당 직원이 한 분이 거의 감시라고 할 정도로 붙어 계십니다. 이 경우에는 어떻게든 떨어뜨려 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꿀팁이 될 거예요. 왜냐하면 A라는 제조사를 만나러 갔지만 그 대부분은 그 옆에 블럭이면 B라는 제조사가 분명히 있습니다. 하루에 2개의 미팅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떨어뜨려 내시는 거 이거 추천드립니다. 뭐 여기서 얘기한 게 100%는 아니겠지만 직접 가서 경험해 보신다면은 중국에 있는 파트너랑 친해진다면 진짜 되게 재밌기도 하고 저는 자주 가고 싶기도 해요. 오늘 정보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.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